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부로 확대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원한 로켓이 위력을 발휘하자 러시아는 유럽 가스관을 추가 차단하면서 반러시아 연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한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가 큰 활약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이마스는 탄약고와 지휘소 등 러시아군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연장 로켓은 가장 큰 위력을 자랑하는 포병 화력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현대 포병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리는 다연장 로켓의 역사와 미래 발전상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다연장 로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했다는 소식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돈바스 핵심 요충 지역을 탈환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미군의 무기 체계가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바로 미국이 지원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인데요. 오늘은 이 다연장 로켓의 역사와 또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방종관 연구원님, 또 고한빈 학예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다연장 로켓 하면 포병의 자존심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현대화된 포병의 이 무기 체계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포병의 무기 체계는 크게 이제 포신 포병이라는 구분과 로켓 포병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포신 포병은 뭐냐면은 이 포에 원래 이게 가운데가 비어 있는 원통형 포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포탄을 발사하게 되면은 포신 포병이라고 하고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은 로켓 포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포신 포병은 이렇게 포신에서 이 밑에 부분에 이제 그 폐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포탄을 넣고 장약을 넣고 닫고 발사를 합니다. 점화를 시키면은 장약이 폭발을 하죠.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면 이제 그 폭발력에 의해서 포탄이 밀려서 날아갑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거 똑같죠. 그래서 총알이 빵 발사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행 과정에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신 안에 강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면서 비행의 안정성을 유지하죠. 로켓 포병은 이제 안에 고체 연료가 들어있어서 딱 점화가 되면은 뒷부분으로 이제 고체 연료가 연소되면서 배기가스를 뿜어냅니다. 그 작용과 반작용 원리가 앞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안에 강선이 없습니다. 대신에 날아가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다연장 로켓 같은 게 없었죠. 이게 다연장 로켓포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 말은 사실 인류가 로켓 무기라는 개념을 발견한 직후서부터 사실 다연장 로켓포의 개념은 당연히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제 마음이란 게 그런 게 한 개의 좋은 무기가 나왔으면은 그거 한번 여러 개 묶어서 쓰면 좀 5개 묶어서 하면 5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로켓 무기가 처음 등장했던 시대에서부터 다연장 로켓포의 역사도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를테면 사실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는 기원후 한 10세기 정도에 나오죠. 그 송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화전, 그러니까 불화자에다가 화살전자 써서 그야말로 불로 나가는 화살해갖고 화전이라는 게 개발된 게 세계 최초의 로켓이었는데 그 당시 기록 살펴보면은 그 이제 뭐 다발 화전해서 원래 화전은 화살 한 발에다가 추진체를 조그만 걸 달아서 화살인데 로켓 추진체로 나가게 만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직진으로 나갈 수 있는 화살을 만든 건데 그거를 그냥 다발로 묶어서 커다란 통에 넣어서 한 번에 점화시켜서 쏘면은 그게 다발 화전이라 부른 거고 그게 사실 다연장 로켓포랑 원리가 똑같은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 한국사로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우리 15세기에 우리 조선 문종 때 우리 조선에 화차가 있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제 저런 화차들이 등장하는 건데 저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화전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 그 화살의 양들, 방향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기다 이제 장착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제 화차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저기 쭉 보면 물론 이제 조상님들의 훌륭한 무기체계다라고는 알 수 있지만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현대화된 다연장 로켓의 시초는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이제 최초의 다연장 로켓을 현대적 개념의 다연장 로켓을 착안한 나라는 소련군이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항공기가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서 지상을 향해서 쏘는 로켓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RS-132라는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소련군 이제 포병 장교들이 야, 저걸 지상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서 여러 발을 묶어서 활용하면서 이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차량에 장착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차량에 로켓 무기를 여러 발을 장착해서 최초로 등장한 게 1941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그 모델이 BM-132라는 모델이 최소 등장했고 그 로켓의 구경이 132mm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쏘는 그 로켓에 그걸 그대로 지상 무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구경도 132mm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경을 대충 고려해서 모델명을 BM-132라는 모델명을 부여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1941년도 3월 달이었다는 것이죠. 예. 비행기에 달려 있는 걸 자동차 그렇습니다. 얹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아래만 바꾼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독일은 이런 다연장 로켓 같은 게 없었어요? 기술이 좋아서 금방 따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독일도 있었는데 소련만큼의 관심은 없어서 사실 그렇게 인상적인 무기를 만들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도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포를 제작을 해서 또 동부전선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1941년에 등장한 이른바 이제 네벨베르퍼라고 하는 무기인데요. 근데 네벨베르퍼 사실 이 명칭이 묘해요. 네벨베르퍼는 그냥 번역하면은 연막 투사기예요. 연막 차장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막을 쏘는 포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들도 있었던 개념인데 로켓탄의 특성상 무거운 탄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폭장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 화학탄 넣기 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량의 연막을 뿜어낼 수 있는 탄두를 로켓탄에 씹어 넣으면은 더 잘 쏠 수 있다. 박격포로 이런 거 만들면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켓탄이 그런 거에 유용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본 목적은 독가스 살포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름 자체가.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고 싶지만 누가 하나 쓰기 시작하면 이제 모두가 써야 되는 최후의 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명칭은 연막투사기라고 한 거죠. 사실 비슷한 개념들은 뭐 다른 나라에도 있었는데 독일은 이런 개념을 선택했던 거고 그래서 네벨베르프 하면 뭐 이거 로켓탄 생각하셔서 실제는 연막투사기라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이 양의 질을 포함하는 소련, 정말 양을 죽여줬던 소련의 그 느낌도 이해가 가고 독일의 이 다연장 로켓도 독일스럽다. 기술력을 집약하되 양을 많이 늘리자는 느낌. 그런데요, 미국은 양과 질을 다 추구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다연장 로켓 없어요? 그것도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미국의 같은 시기에 다연장 로켓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뭐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 이제 소련이랑 독일이랑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2차 대전 말기에 사용을 하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제 1943년에 처음 등장했던 T-34 칼리오페라고 하는 이건 60연장짜리 로켓입니다. 탱크에 달아놨네요? 네, 그렇죠. 이거 정말 특이한데 보통은 뭐 독일은 견인포를 썼고 소련은 자주포화 시켰죠. 트럭에다 얹어서. 근데 미국은 자신들이 그 당시에 주력을 사용하고 있던 M4 셔먼 전차 포탑 위에다가 마치 차량 옵션 상품처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T-34 칼리오페라고 하는 무기는 저 옵션 상품이에요. 전차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차대대에 이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전차 포탑이랑 포에 물려서 포 각도를 조절해갖고 저 뒤에 달려있는 저 다연장 로켓 포까지 각도를 조절해서 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좀 작은 포탄이죠. 4.5인치니까 114mm예요. 좀 작은 포탄을 썼었고 그 60발을 동시에 사격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특이한 건 전차에 달려있으니까 저 포 다 사격하면 그냥 전차가 돼요. 그냥 포 쏘다가 전차 임무 수행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몰고 와서 적이랑 교전할 수 있는 특이한 형태였죠. 느낌상은 약간
변신 로봇 같은 느낌이 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군들한테서도 사실 그렇게 좋은 평을 얻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거듭 얘기한 것처럼 그 다연장 로켓포의 이제 특유의 그 명중률의 이제 불확실성, 네. 뭔가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 같은데 뭔가 미군 성엔 썩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이 무기를 이거 하나 써봤는데 피드백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고 사실 미국이 이 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법한 이유가 미국은 화력이 부족하면 다른 솔루션이 있었잖아요. 폭격이요? 폭격이죠. 네. 공군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군이 오랫동안 다연장 로켓포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게 사실은 뭐 어떤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구차 무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는 폭격기가 있는데. B-29 띄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이 이런 무기 체계를 사용했지만은 실제로 소련처럼 어떤 근사한 체제로 나가는 데까지는 좀 되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죠, 사실은. 네, 관심이 없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 왜 생각이 바뀌었느냐?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60년대 고전을 하고 70년대 초에 이제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철수를 해서 미국이 이제 다음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유럽이거든요. 오. 근데 유럽을 딱 쳐다봤더니 그 사이에 소련군이 엄청나게 전력 증강을 한 겁니다. 오. 그런데 소련을 딱 쳐다봤더니 소련은 122mm, 122mm, 220mm, 300mm 딱 있는 겁니다. 사거리도 뭐 상당히 뭐 거의 한 80km 뭐 이렇게 날아가니까 야 저걸 좀 벤치마킹하면 되겠다. 그래서 미군이 227mm 다연장 로켓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M270 MLRS인데 그것이 하이마스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약간 탱크처럼 이 먼 궤도를 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입니다. 네. 차체에다가 이제 다연장 로켓을 보면은 이제 좌측에 6발, 우측에 6발, 총 12발이죠. 12발이고 저런 형태로 하는데 개발 시점은 언제냐면 1977년도 개발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게 1983년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무기 체계가 싸우는 방법이 달라짐으로 해서 과거에 관심도 안 뒀던 무기 체계가 중요한 어떤 무기 체계가 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이게 이제 군사 혁신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언뜻 보면 소련의 그 다연장 로켓 체계와 다른 점은 그 대나무 묶음을 상자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무슨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 이제 크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저게 처음에는 이제 유도 장치가 로켓 한 발 한 발에 유도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GPS를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GPS가 장착되면은 정확도가 얼마까지 높아지냐면 한 통상적으로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한 15m 정도, 와. 15m 정도 이내로 보통은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쏘면 한 300~400m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데 네. GPS를 장착하면 15m면 거의 한 2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300m면 저 로켓의 위력으로 사실은 피해를 전혀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15m면 무조건 피해를 받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15m가 아닙니다. 왜요? 훨씬 더 정밀합니다. 와. 제가 2005년도에 이라크 파병을 갈 때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저걸 개발해서 네. 이제 저걸 개량한 거죠. 네. 기본형은 270은 1983년도에 나왔고 네. 그걸 개량해서 2005년도에 이제 GPS를 로켓에 달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을 이라크전에서 시범적으로 운용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은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가옥, 네. 2층짜리 가옥에 있었어요. 네네네. 숨어있던 첩보가 있었는데 저 로켓에 GPS가 달려있는 유도 로켓으로 쏘았는데 네. 단 한 발로 집을 그대로 파괴시키고 전멸시킨 거죠. 이 정도면 15m가 아니고 실제로 전장에서 운용해보면요 5m 이내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희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 바운더리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 폭탄이 터져서 폭발력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사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전부 미국은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최대한 디지털화시키고 자동화시키지 않습니까? 네. 저기서 표적을 접수해서 사격 재원을 계산해서 저 발사대를 지향하고 발사하고 하는 것들이 다 버튼 하나로 다 됩니다. 와. 저 안에서 앞부분에 저 승무원이 탑승해서 다 방탄이 되는데요. 전자동이군요. 안에서 버튼 하나로 다 돼요. 그래서 표적을 접수해서 딱 초탄을 쏘는데 자동화된 개량형은 16초밖에 안 걸려요. 와. 그다음에
쏘고 나서 재장전하는 거 2분 40초면 됩니다. 예? 예. 저게 다 한 발 한 발 소련 아까 보셨으면은 그게 대나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납발로 다 장전해야 되거든요. 네. 미군들은 다 캐트리지, 저게 이제 파드 형태라고 그러는데 저걸 통째로 6발을 빼내고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상자 형태가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더 썼네. 예, 그렇습니다. 이 거기다- 정도면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사일이나 뭐 사실 진비 없죠. 음. 단거리 미사일이나 진비 없습니다. 저기 6발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걸 파드를 딱 바꾸면은 네. 6발짜리 하나에 미사일 하나가 더 대신 들어갑니다. 저렇게. 저게 들어갑니다. 더 큰 미사일로. 큰 미사일로. 와, 야, 멀티네요, 이걸 다 멀티. 더해버리는. 그렇습니다. 우와. 저게 사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65km짜리가 있고 하나는 300km짜리가 있어요. 이야. 엄청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표적의 성격에 따라서 무유로 로켓 쏘다가 유도 로켓 쏘았다가 미사일 쏘았다가 이렇게 가나. 그리고 나서 재장전이 2분 몇 초면요. 그렇습니다. 3분이 되지 않으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저 솔직히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에 저 다연장 로켓을 몇 대를 줬다 이러길래 몇 대 갖고 무슨 소용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거 몇 대면 러시아의 연대 규모 이상은 뭐 그냥 다 박살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질적인 차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네. 자, 저희가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 군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웃으면서도 또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는데 다음번 방송에서는요 드디어 이 미국의 궁극적인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롭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독소 전쟁에서 처음 등장한 다연장 로켓은 현대 포병의 주력 화력으로 등극한다. 이후 MLRS와 하이마스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통해 다연장 로켓은 강철비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다. 한국군 역시 최근 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배치하며 그 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현대 포병의 주축으로 떠오른 다연장 로켓의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 전장을 초토화시키는 다연장 로켓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